2012년 9월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명문 사립초등학교. 점심 전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4학년의 어느 교실에선 학급 회의가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교실 안으로 들이닥친 누군가. 야전삽과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하더니 순식간에 아이들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교실 안. 달려온 옆반 교사들이 이 사람을 제압하면서 일단 상황은 끝이 났는데 잡고 보니 성인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명문 사립초에 들이닥친 흉기 난동범입니다. 예,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전해드렸지만, 자, 그런데 11년 전에도 무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이날이 2012년 9월 2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사립학교인 개성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가 오전 11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4교시 수업이 한창일 시간인데 그 4학년 3반 교실로 누군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반 학생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당시 학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괴한은 놀란 학생들을 느닷없이 야전삽, 장난감총 이런 걸로 위협을 했고요. 그러더니 야전삽을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난동이 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는 교실 뒤편에서 학급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란이 벌어지니까 옆반 교사 2명이 달려와서 힘을 합쳐서 범인을 제압을 했고요. 그 범행 도구로 쓰인 야전삽과 서바이벌용 모형 권총, 이건 흉기 난동범이 친구들이랑 캠핑 가려고 몇 달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거라고 합니다. 자, 아이들 괜찮았습니까? 자, 피해를 입은 학생이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 총 6명입니다.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급 회의를 했었는데 반장이 이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괴한하고 바로 마주쳤고요. 이 괴한이 휘두르는 삽에, 야전삽에 턱을 맞아서 5cm 정도 찢어져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은 등이나 배 이런 데 맞아서 경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또 선생님 한 명도 담임 교사 흉기에 맞아가지고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사립초등학교, 저도 알고 있는 초등학교인데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저도 알고 있던 게 학부형들조차도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교 등교를 할 때는 정문 열고 후문 열어놓고 그 뒤에는 후문을 닫아놓아요. 닫아놓고 정문만 이제 있는 거고 원래 스쿨이 2명의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2명이 아니라 이쪽에 4명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간에 학교 지붕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문을 열어놓았어요. 열어놓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레미콘 트럭에 딱 붙어가지고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되어서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흉기 난동범도 학생이었다면서요? 사실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18살 김모군이고 인천 출신이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학생 신분은 아니었고 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자,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예. 이 사람도 결국은 망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뭔가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집안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감을 호소해서 질병, 정신과의 진료를 받아왔고 지금 이때도 사실은 통원 우울증 치료를 받는 와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걸 좀 보니까 4학년 3반, 아까 이 기자가 소개를 했지만 네. 4학년 3반을 1학년부터 6학년 그 많은 교실에 왜 거기만 콕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일단 4학년 3반이 위치가 들어간 이후에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지금 고등학생 나이인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뛰어가면 10몇 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가까웠다는 지금 게 이곳이군요. 그렇죠. 15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아마도 무작위로 들어간 걸로 보이지만 또 하나 좀 눈여겨 보이는 부분이 이 4학년 3반이 유일하게 여성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이 창문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 여성 교사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가장 가까우니까 아마 범행을 결심하고 뛰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지금 당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자, 교수님. 네. 이거 좀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국회의원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9호선 타고 여의도를 가려고 하다가
불발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초까지 의사당의 경비가 삼엄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리지를 못하고 서초까지 이동을 하여 결국에는 높은 사람들 자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이제 침입을 한 거죠. 그런데 보면 뭐 이 아무래도 이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뭐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삽을 들고 휘두른 거예요. 사실은 살상 무기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승 의원님. 예.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는 저렇게 뭐 힘센 자들에 대한 원망 혹은 뭐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 또 교사들 얼마나 큰 충격. 아이고 저건 또 뭐야? 장난감총이군요. 승 의원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친구가 학교를 중퇴하게 되는데 학교를 중퇴하기 직전에는 자해를 하거나 굉장히 학교에서 투신을 하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였고 이 부모님도 압니다. 이 지금 저 아이가 바깥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가 가출했다. 자해와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한다라고 다급하게 신고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주위에서 이 사람 아픈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료받게 만들었어야지. 왜 우리 사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치료 못 받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치료받게 하는 것 인권입니다. 그 치료를 막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막고 있는 제도 과감하게 버리시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원종 얘기할 때도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치료.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뭐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뭐 이제 뭐 삽이기도 하고 일단은 소년입니다. 소년은 부정기형, 장기, 단기를 구별해서 하기도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치료 감옥까지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전에 범죄도 없었고 또 거기다가 치료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장단기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다른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도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겠죠. 사건 반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사건 반장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건전한 사회인으로 되돌아왔기를 좀 바라면서요. 일단 오늘 사건 연구소는 이렇게 정리하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